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자산가였던 최진사의 집에는 그의 70살 생일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일가 친척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잔치에 꽂힌 단연 며느리들이 최진사에게 만수무강을 빌며 술잔을 올리는 헌주의 순서였는데요. 가장 먼저 장자의 아내인 큰 며느리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최진사의 잔을 채우며 말했지요. 아버님거 무엇이냐? 천년을 산다는 봉황처럼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허허, 우리 큰애가 내 건강을 이리 챙겨주니 오늘 술맛이 아주 달구나. 최진사는 기분이 좋아 단숨에 술을 비웠고 이어 둘째 며느리가 나서서 고운 목소리로 술잔을 채웠지요. 아버님, 고결한 학처럼 오래도록 품격 있게 사시옵소서. 아이고 하기라니. 그래, 내 기분도 아주 구름 위를 나는 것 같구나 아가. 뒤이어 셋째 며느리 역시 뒤질세라 잔을 올리며 아버님,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처럼 부디 무병장수 하시옵소서. 오냐 오냐. 내 우리 셋째 며느리가 온 뒤부터 아주 마음이 든든한 것이 참으로 고맙구나 아가. 이어 넷째 며느리 차례가 되었고 글 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그녀는 아주 멋진 말을 준비하였지요. 아버님, 저 하늘 위 구름 속에 사는 신선처럼 억겁의 세월을 평안히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과연 너가 달변가로구나. 그래, 내가 신선이 된 기분이로다. 참으로 대견하구나. 그렇게 4명의 며느리들이 한 차례 헌주를 하는 동안 구석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던 막내 며느리 달래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봉황, 학, 거북, 신선, 좋은 건 성님들이 다 가져다 썼으니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달래는 머릿속을 굴리고 또 굴렸지만 긴장한 탓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신의 순서가 되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으니 아버님 부디 그러니께 거시기 같이 사시옵소서. 그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잔치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고 오늘의 주인공인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지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감히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그런 상스러운 말을 내뱉다니. 시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이 그녀에게 호통을 치려는 찰나 달래의 머릿속에 순간 하나에 떠올랐으니 아버님, 부디 노여워 마옵소서. 이 세상 천지의 말입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시기 말고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아버님께서도 그것처럼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시어 청춘의 기운으로 젊고 건강하게 사시라는 저의 뜻입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잠시 멍하게 있던 최진사는 무릎을 탁 치며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과연 그렇구나.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기운이라니. 이보다 더한 축원이 어디 있겠느냐. 내 며느리 중 막내가 단연 으뜸이로다. 이내 싸늘했던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막내 며느리 달래는 그날 최진사로부터 두둑한 포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옛날 조선 영조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조는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참으로 기이하게도 모두 갑술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이를 명리학에서는 사술갑이라고 불렀고 이는 세상에 비할 데 없이 드물고 귀한 사주였지요. 그래서 이름난 직관들은 임금님을 뵐 때마다 입을 모아 칭송했으니 전하, 사술갑은 하늘이 내린 제왕의 운명이옵니다. 전하께서 이 나라의 보위에 오르신 것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정해진 하늘의 뜻이옵니다. 과연 사주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그토록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란 말인가? 칭송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같은 소리를 듣던 영조는 문득 호기심이 생겨 직관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경들은 내 사주가 제왕이 될 운명이라 하였다. 내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니 전국 팔도에 방을 붙여 나와 똑같은 사술갑의 사주를 가진 자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찾아오라. 만약 나와 사주가 똑같은데 그 자가 몹시 천하고 비루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헛된 말로 그동안 나를 속인 것이니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알겠느냐? 왕명이 떨어지자 전국 각지에 관하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한양 도성에서부터 상간 오지 마을까지 이잡듯 뒤진 끝에
강원도 깊은 산골 영월 땅에서 임금님과 생년월 일시가 똑같은 늙은 농사꾼 하나를 찾아내었는데 그는 박노인이라 불리는 평범한 촌부였지요. 네가 강원도에서 왔다는 사술갑의 주인이냐? 예, 전하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를 뵙겠사옵니까?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듣자하니 너와 나는 태어난 시각까지 똑같은 사주를 타고 났다 하였다. 헌데 나는 만백성을 거느린 임금이 되었고 너는 어찌하여 산골에서 밭이나 가는 한낱 농부가 되었단 말이냐? 내 너를 보니 사주라는 것이 이토록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임금님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둘러보니 주변에 서 있는 직관들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저 양반들 목숨이 성치 않겠구먼. 황공하오나 전하, 소신 비록 초야에 묻혀 사는 촌부이오나 저 또한 제왕이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사옵니다. 오, 제왕이 부럽지 않다? 어찌하여 그리 생각을 하느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꾸나. 전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으나 소신의 슬하에는 아주 건장한 아들 녀석이 8이나 있사옵니다. 이는 전하께서 다스리는 조선의 팔도와 같지 않사옵니까? 팔도라. 그래 말은 되는구나. 또 무엇이 있느냐? 또한 소인이 산속에서 벌을 치고 있는데 키우는 벌통이 딱 360통이옵니다. 이는 전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360개 고울수와 꼭 같사옵니다. 박노인의 기가 막힌 비유에 임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그 360개의 벌통 속에 들어있는 벌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대략 700만 마리가 넘사옵니다. 이는 이 나라 조선의 백성 수와 얼추 비슷하지 않사옵니까? 소인 또한 제왕처럼 700만의 벌들을 먹이고 다스리고 있으니 어찌 사주가 틀렸다 하겠사옵니까? 박노인의 재치 넘치는 해석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던 편전에 와하는 탄성과 함께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허허허, 과연 신통하도다. 네 말이 구구절절 옳구나. 내 이자의 말을 들어보니 경들의 말이 헛된 아첨은 아니었구려. 형상은 다르나 그 이치는 매한가지니 사주란 참으로 오묘한 깊이가 있는 것이로다. 그날 영조는 자신의 제왕사주를 멋지게 증명해낸 강원도 박노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를 귀하게 대접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화창한 날, 우시장에 김진사 내외가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이 김진사로 말할 것 같으면 평소 글공부만 파고드느라 허우대는 멀쩡해도 밤일에는 영 시원치 않은 위인이었고 그 부인은 넘치는 활력을 주체 못하는 여장부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부부가 소 구경을 하며 거니는데 한 소장수가 덩치 큰 황소 앞을 가로막고 입에 침을 튀기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자, 다들 이놈 좀 보시오.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뼈대가 굵고 힘은 장사인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시내를 무려 50번이나 치러낸 천하의 명물 황소올시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은 눈을 반짝이며 김진사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는 서방님, 방금 들으셨습니까? 1년에 50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고 그 방구석에서 글만 읽으면 뭐해? 저 미물만도 못한대. 당신도 책에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소를 좀 보고 배우시오. 그날도 더운데 뭘 그런 걸 듣고 있어. 얼른 가십시다. 김진사는 민망함에 헛기침만 내뱉었지요. 그리고 둘은 조금 더 걸어가니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우람하고 뿔이 멋진 황소가 서 있었는데요. 앞선 놈은 저리 가라지. 한 해에 50번이 어디 대수인가? 이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 65번이나 암소와 합방을 한 아주 정력이 차고 넘치는 놈이요. 어머나, 세상에 서방님 계산 좀 해보시오. 한 해에 66번이면 한 달에 5번도 더 된다는 소리 아니오? 하이고, 당신은 저 짐승 반만이라도 따라가 볼 수 없겠소. 저놈 발굽이라도 삶아 먹여야 하나 원. 김진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아내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발걸음만 재촉했습니다. 이후 시장 가장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곳의 중심에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황소 한 마리가 위용을 뽐내고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자, 다들 비키시오. 이 황소야말로 조선 팔도 최고의 정력올시다. 잘 들으시오.
이 소는 지난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씨를 뿌려 무려 365번을 해치운 천하무적의 소란 말이오. 서방님 들으셨습니까? 아 들으셨냐고요? 세상에 하루에 한 번 꼴이라지 않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서야 원. 당신은 제발 저 황소를 스승으로 모시고 좀 본받으시오. 계속되는 타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진사. 그는 아주 점잖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부인에게 던지는데 부인 그렇게 감탄만 하지 말고 가서 저 거강꾼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구려. 네? 뭐를 물어보란 말입니까요? 가서 저놈이 365일을 집구석에 있는 똑같은 암소하고만 했는지 아니면 매번 다른 암소랑 했는지 그것 좀 물어보란 말이오. 박진사는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10년이 넘도록 홀로 지내왔습니다. 적막한 사랑방에서 긴 밤을 보내던 박진사는 이제라도 새 사람을 들여 남은 여생을 오순도순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는 고을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중매쟁이를 불렀지요. 거 자네 혹시 내 말동무가 되어줄 만한 참한 여인이 어디 없겠나? 하이고 나도 이제는 적적해서 혼자서 못 살겠네 그려. 아이고 진사님. 마침 저 산 너머 마을에 아주 참하고 얌전한 과부가 하나 있습니다요. 나이가 36이랬나? 그랬는데 살림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진사님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 같은데 어찌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이고 36말인가? 딱 좋은 나이구먼 그래. 36의 과부라니 나이도 적당하고 참하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는 두말 않고 당장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혼례날 식을 마친 박진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서고서 은은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 희미하게 비치는 부인의 얼굴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가? 비록 희미한 불빛 아래였지만 신부의 눈가와 입가에는 주름살이 자글자글한 것이 아무리 봐도 중매쟁이가 말한 36의 얼굴은 아니었지요. 부인, 내 중매쟁이에게 듣기로는 올해 나이가 36이라 들었소. 허나 내 눈이 어두운 탓인지 아니면 촛불이 흐린 탓인지 앞만 봐도 그것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된 마당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오. 서방님 참말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46입니다요. 내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 들었기에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그만 나이를 줄여 말했구먼요. 박진사는 기가 찬 마음에 다시금 찬찬히 신부의 얼굴을 뜯어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마에 깊은 주름과 거칠어진 손은 46이라고도 믿기지 않았으니 아니 부인. 어찌 나이를 10년이나 속인단 말이오? 그런디 말일세 내 아무리 다시 찬찬히 봐봐도 46도 아닌 것 같으니 이왕지사 연을 맺은 거 이실직고 하시오. 아이고 그것이 사실은 54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제가 비록 나이는 조금 먹었으나 음식 솜씨 하나는 일품이고 바느질이며 집안 살림 못하는 것이 없으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서방님을 하늘처럼 모시겠구먼요. 뭐시라? 54시라고? 그러면 나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말인데. 한번 의심이 든 박진사는 이제는 그 54이라는 나이도 믿기지 않았기에 재차 나이를 물었지만 신부는 계속해서 54시 맞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입을 굳게 다물어버렸지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진짜 나이를 알아봐야겠다. 잠시 곰곰이 궁리하던 박진사는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갈 채비를 하였고 그것을 본 신부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첫날 밤에 신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요? 쉿. 부인 조용히 좀 해보시오. 부인은 지금 마곡안에서 우리 황소놈이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을 깜빡했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답니까요? 지금 저 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집 소가 산통이 시작된 게 분명하오. 우리 집 소는 수소지만 거 특이하게도 알을 낳으니 내가 얼른 가서 손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그 귀한 알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 것이오. 박진사가 다급하게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하자 기가 막히다는 듯 쳐다보던 부인이 무심결에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뭐시라? 하이고 내 나이 70이 넘도록 수소가 알을 낳는다는 소리는 또 태어나서 처음 듣는구려. 부인. 수소가 알을 낳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70 먹은 노인이 36이라 속이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셨소?